그런데 오늘 주식이 오른 이유가 뭐냐? 물론 뭐 TSMC 실적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 이 뉴스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의 공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 봐야겠죠. TSMC의 2분기 매출이 공개가 되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TSMC 2분기 매출은 9,339억 대만 달러가 나왔고, 한국 돈으로는 4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38%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호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약 83조 원을 기록했고, 작년이랑 비교하면 4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딥시크라는 게 등장하면서 좀 걱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돈 많이 있어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없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랑 막 주가가 쭉쭉쭉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일단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돈 별로 안 들여도 딥시크처럼 만들 수 있대, 이게 아니라 야, 그 돈으로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넣으면 더 쩌는 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빼고 주세요. 자, 오늘 삼전이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 기릿은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이 오른 이유가 뭐냐? 물론 뭐 TSMC 실적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 이 뉴스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뉴스길래 제목이 바로 삼성전자 빼고 주세요, 국장 몰려간 투자자들 삼전 뺀 ETF, 이러한 제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심플합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 빼고 다른 ETF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종목이 좀 오를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건 좀 신기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ETF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덱스 200 EX탑이라는 ETF인데, 여기는 시가총액 10% 이상인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전이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코덱스 200 같은 거를 사면은 크게 먹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이걸 샀다면 크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어느덧 6만원 초반을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했던 그 ETF 주봉을 보면 확실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혹시나 기대분들이 이제 난 삼성전자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올라도 남들보다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ETF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는 다들 돈 복사 중. 자, 올해 국장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로 아주 처참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평균 플러스 13.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대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투자금이 낮은 사람이 수익률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투자금이 높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좋았을까요? 저 기릿은 이걸 딱 들었을 때 당연히 투자금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수익률은 당연히 더 좋지 않았을까, 몸이 가벼우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한 사람은 18%의 수익을 이번에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면 2천만원 이하의 투자자들은 13% 수익률로 확실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도 낮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률이 더 낮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몸이 가볍고 안 가볍고는 큰 차이가 없구나,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넣었다는 거는 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태양광 발전량이 요즘 전 세계가 뜨겁다고 하죠. 너무 뜨거워서일지 지난달 유럽에서 태양광 비중이 원자력을 뛰어넘고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태양광 비중은 2019년에는 1.3%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무려 22.1% 엄청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보통 폭염일 때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은 태양광이 무조건 유리한가 하고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GPT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은 보통 25도를 기준으로
1도 상승할 때마다 효율이 0.3에서 0.5%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력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겠지만 무작정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진 않는다.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아리백 이야기가 오랜만에 등장하면서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근 원전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진짜는 친환경이죠. 친환경.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아리백 상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규제를 빠르게 협파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후보지는 서남권과 울산이라고 하는데 서남권에 먼저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친환경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성중공업 목표가가 2배요. 자, 하나증권이 효성중공업에 대한 강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기존 60만원짜리 목표가를 이제서야 120만원으로 2배나 올려 잡았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이렇게 2배로 올린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공급자 우위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황이 지속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품 수요는 탄탄한데 생산업체 증설이 더뎌서 계속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전력 설비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대감도 계속 유효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일단 전력 설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황제주가 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테슬라 4% 상승. 최근 머스크의 행보와 트럼프와의 갈등으로 테슬라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밤에는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4%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xAI가 출시한 그록을 테슬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제 차 안에서 음성으로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SNS를 통해 언급을 했습니다. 댓글에 이번 주말 오스틴에서 더 넓은 서비스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달기도 했고 샌프란시스코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마도 한두 달 뒤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그래도 주가는 확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미국 주요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파월 뭐하냐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또 촉구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또 언급하면서 파월에 대해 너무 늦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항상 뒤늦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동시에 사임을 압박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음 FOMC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그때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아저씨 지난번에 뭐 증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아저씨인 것 같은데 JP모건의 다이먼이 트럼프 관세 영향을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주 전에는 이 아저씨 경제지표가 나빠질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6월 초에는 채권이 곧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균열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저씨 지속적으로 경고한 이유가 뭐냐? 바로 트럼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50% 확률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또 증시는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제이미 다이먼의 말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공매도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 보통 이제 돈이 많으신 외국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은 공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보통의 정설인데요.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남들보다 좀 덜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자면은 자, 코스피 잔고 상위를 보자면은 SKC, 한미반도체, 신성 ENG, 호텔신라, 동방,
두산 퓨얼셀, 대원전선, 하나비전 수준으로 3% 이상 공매도 잔고가 있는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다날, 재룡전기, VT, 제주반도체, 네이처셀, 에코프로 BM,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이 순으로 잔고가 많았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 주식이 남들보다 좀 안 오르는 것 같다. 그거는 바로 공매도 때문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상위 기업들만 보자면은 SKC랑 한미반도체 확실히 주가가 좀 눌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지속적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재룡전기와 VT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VT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밑에서 누르는, 아니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공매도가 많다고 무조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뭐 예전에 미국에서는 밈 주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폭발적인 호재가 등장하면은 다날처럼 미칠 듯이 급등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호텔신라도 최근 들어 이제 중국인이 온다 이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쇼커버라고 말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도 막 손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순위가 많다고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공매도가 진짜 오랫동안 이제 막 쌓여 있는데 진짜 더 이상 주가가 빠질 데가 없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앞으로 매수 세력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까 봤다시피 2차전지가 좀 많은데 2차전지가 이제부터 바닥을 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공매도 세력은 곧 내 편이 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결국 132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이 높아졌네요. 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은 생각보다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을 보면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가 가장 낮았다고 해요. 2.7%로 가장 낮았고 이번이 2.9%로 2등, 가장 높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16.4%가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만 6,8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AI 가sul 벨벳 선다운. 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데뷔한 벨벳 선다운이라는 유럽의 밴드 그룹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그룹 전부 다 AI였다고 합니다. 6월에 데뷔하면서 스포티파이 유럽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야 얘는 도대체 누구냐, 뭐 인터뷰도 없어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진짜 AI였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 우리 이제 K-POP 데몬 헌터스 보면은 사실 뭐 가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가상의 가수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가수에 열광하는 시기도 분명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이키 반등 시도. 호카와 온 같은 브랜드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나이키. 그런데 나이키 최근 들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겉터양이 나오고 있어요. 주당 53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어느덧 40%나 오르는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봤던 호카의 차트와는 또 반대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호카에 질린 소비자가 다시 나이키로 돌아오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지난해 CEO가 바뀐 이후 전략 변화도 이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선보였던 러닝화 보메로 18은 3개월 만에 1억 달러 넘게 팔렸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또 돌고 돌아 나이키 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